안녕하세요. 레디스 주요 시스템과 레디스 5.0 알아보기를 발표 맡은 EA코리아 한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6년 정도를 보냈고요. EA코리아에서 어쩌다 보니 서버 프로그래머로 7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과 니드포스피드를 개발했고요. 과거에는 이런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개발하다가 소티셋에서 특정 멤버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게 5.0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4.0만 쓰고 있는데 아직 5.0의 변경점을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내부 발표를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여기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는 4.0에서 5.0 추가된 주요 기능을 알아보고요.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해보는 시험까지를 발표로 잡았는데요. 실제 버전은 레디스 5.0.2를 사용했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해볼 거고요. 일단 레디스를 잠깐 알아보고 가면요. 레디스는 대부분이 알다시피 인메모리의 연산 결과를 메모리 저장해서 캐시 용도로 사용하는 인메모리 캐시고요. 혹은 가벼운 DB 스토리처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맨캐시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키에 특정 밸류만 들어가는 get과 set만 지원하지만 레디스에서는 정보의 파일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GitHub에 있는 스타 개수인데요. 스타 개수가 굳이 완성도를 뜻하는 거 아니겠지만 일종의 유명세는 한 4배 정도 본다고 볼 수 있겠죠. 레디스.io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있고 실제로 실습도 여기 안에서 웹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기본적인 자료 구조는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공부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4.0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0의 주요 변경점은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듈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듈 시스템은 유저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나 명령 셋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SO 파일을 동적으로 로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하이 레벨 API를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걸 로우 레벨로 컴파일해서 빌드해서 이렇게 언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B와 H라는 값이 각각 들어있을 때 set bigger라는 제가 만든 임의의 모듈 명령을 부르면 그럼 둘 중에 더 큰 값으로 세팅이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로 하이 레벨 API 먼저 보면은 얘는 일반 API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명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핑드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이스에서는 루아 스크립트를 돌릴 수가 있는데 루아 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령들을 이 함수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API가 있는데요. 얘는 당연히 하이 레벨 API보다 훨씬 빠르고요. 다만 얘는 최소한의 유효성 검사만 해주기 때문에 내부 자료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접하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어떤 키의 제어권을 가져올 때 오픈 키로 키 제어권을 획득해서 그 키를 모두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 키로 닫아줘야 됩니다. 클로즈 키로 닫기 전까지는 하이 레벨 API로 접근이 그 키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자동 메모리 관리 상태를 했을 경우에는 함수가 끝날 때 자동으로 클로즈 키를 하지 않아도 메모리가 정리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벤치마킹인데요. 100만 개 멤버를 가지고 있는 소티셋의 전체 스코어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들을 각 플랫폼으로 별로 이렇게 구현해 본 부분인데요.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오고요. 루아는 좀 더 느리고 하이 레벨 API는 거의 1로 나오는데 로우 레벨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벤치마킹 테스트의 예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디스 내에서 로직을 너무 많이 처리하게 되면은 다른 함수들이 계속 블럭 걸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디스는 되도록이면 데이터를 get이나 일반적인 셋만 해야 되지 이런 무거운 로직을 한 번에 넣게 되면은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만든 레디스 모듈 시스템인데요. 그 모듈의 그 test.c 파일이라는 걸로 제가 만들어서 그 모듈 명령을 등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test.c 파일에 이런 레디스 모듈 언로드라는 함수를 지정하고 그 이닛을 할 때 그 뒤에 두 번째 인자에다가 모듈 이름을 유니크한 모듈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그 이름으로 그 레디스 내부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명령을 저렇게 create 커맨드로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컨텍스트 객체를 넣고 그 다음에 set bigger라는 함수를 그 문자를 넣었는데 이제 레디스 내에서 set bigger라는 그 명령을 넣으면 무조건 그 아래에 있는 set bigger라는 함수로 바인딩돼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현해 볼 거는 그 set bigger 함수인데요. 네, 같은 파일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잠깐 보면은 그 10번째 라인에 그 오픈 키가 있고요. 키를 제가 구현한 건 아까 구현했던 set bigger 함수인데 두 개의 키를 받아서 그 두 개 중에 더 큰 값으로 오버라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픈 키로 키를 열고 그 밑에서 그 밑에서 그 스트링을 일단 받아오고 인트로 변환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세팅하는 것까지가 전체 그 가운데 있는 메인 로직들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것도 잠깐 살펴보면은 그 제일 위에 있는 함수인 그 레디스 모듈 오토 메모리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그 레디스 모듈 컨텍스트를 넘겨주게 되면 오픈 키를 했을 때 클로즈 키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함수가 닫힐 때 클로즈 키를 불러주게 되는 유용한 함수니까 이걸 꼭 추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replicate verbati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레디스가 그 replication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복제된 노드에 이런 슬레이브 쪽에 이 명령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반환값을 뭘로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레디스 모듈에 간단한 레디스 모듈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걸 실제로 이제 컴파일해서 SO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SO 파일을 만들려면 메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GC를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고 그 test.c 파일을 빌드하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것들을 잠깐 시연을 해보시면요. 네. 네, 일단 레디스 서버를 하나 띄우게 됩니다. 포트는 6379로 띄웠고요. 일단 레디스 서버가 띄워진 상태에서 그 메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빌드가 돼서 그 레디스 언더바 test.so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레디스 CLI로 이 레디스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레디스 모듈 로드하고 뒤에 있는 파일 이름을 넣게 되면은 이 모듈이 로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이 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mset이라는 명령으로 AN은 10, BN 20, CN 30의 값을 넣었고요. 이제 제가 만든 set bigger를 넣게 되면 그 A와 C를 넣었을 때 리턴 값도 30으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값도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듈을 삭제할 때는 모듈 언로드로 이렇게 모듈 언로드를 통해서 그 제가 위에 적어놓은 레디스 언더바 테스트를 지정자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레디스 시스템은 그 클러스터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클러스터 구성 후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언링크 명령이 추가되는데요. 그 레디스 내에서는 대리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키 하나를 삭제하는 함수로서 그 기본적으로는 싱크 함수예요. 그래서 삭제가 되고 있는 도중에는 그 모든 명령이 블럭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가 많은 컬렉션을 삭제할 때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키에 100만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소틸셋이 있다고 하면은 그 키를 삭제할 때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키를 삭제할 때 100만 번의 메모리 해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0부터 언링크라는 명령이 생겼는데요. 네, 언링크는 어싱크 함수로서 그 실행 시 메인 딕셔너리에서 인덱스만 삭제하게 돼요. 그래서 그 키를 찾을 때 이 인덱스를 보고 값을 알아오는데 인덱스에서만 삭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get을 했을 때는 그 값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다만 메모리 해제는 다른 스레드에서 하게 됩니다. 네, 64개 멤버 이해할 때는 자동적으로 싱크 함수로 불리게 되는 그런 로직이 있고요. 네, 이게 실제 레디스 코드 내에서 그 레디스 코드를 받으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db async delete라는 그 함수를 찾아보면은 여기 가운데쯤에 raise free threshold라는 그 부교문이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제일 위에 64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값보다 클 때만 저렇게 백그라운드 IO 크리에이트 백그라운드 잡으로 그 스레드를 생성해서 그 스레드에 이 값을 지워라, 이 키를 지워라라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레숄드 값보다 작다면 이 부분을 타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그 딜리트가 자동으로 딜리트가 불리는 이런 슬로트 키 딜리트 이런 것들을 호출해주게 됩니다. 네, 언링크 명령이 추가되면서 다른 것들도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레디스를 처음에 띄울 때 이런 명령들이 이런 옵션들이 추가됐고, 그 키가 삭제되는 동작은 되게 많기 때문에 잠깐 익스파이어 하나만 알아보면, 그 키에 1분의 만료 시간을 넣었을 때 1분이 지나게 되면 그 키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걸 보장하는데요. 그 삭제될 때 딜리트를 사용할 건지 언링크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그렇게 삭제되는 것들이 굳이 막 이걸로 백그라운드나 이런 식으로 삭제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따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언링크 대신에 대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 특히 그 아웃 오브 메모리 상황일 때 가져올 때는 딜리트를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여유분을 늘려줘야지 언링크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연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지워지거나 혹은 서비스에 계속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아웃 오브 메모리 상황일 때만 살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레이스는 싱글 스레드예요. 근데 실제로는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3개는 돌고 있었고요. 4.0부터는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스레드는 그 메인 스레드로 그냥 레이스 명령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레드고요. 네, 두 번째는 클로즈 파일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세이브에 대한 그런 닫기 동작이나 그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1초마다 저장하는 옵션이 있다면 그때 동작하게 되는 스레드가 있고, 네 번째로 이번에 추가된 언링크로 삭제를 할 때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이런 스레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어떤 스레드가 호출되는지는 저 커맨드를 레이스 코드를 받아서 저 커맨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일단 코드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hset의 역할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작은 기능이지만 여기 넣은 이유는 그 HMset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변경됐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디스 CLI 자체에서도 헬퍼 같이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HSEC과 HMSEC은 리턴 값이 살짝 다른데 이런 그냥 동일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디스 5.0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네, 5.0에서는 스트림스 자료 구조가 추가됐습니다. 네, 버전이 하나 바뀔 때마다 크게 하나씩 바뀌는 게 있는데요. 여기선 스트림스가 되었는데 스트림스는 리스트랑 소티드 셋이랑 해시셋을 그 특징을 공통적으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인데요.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된 메시지 큐가 있고 그 큐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필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해시셋처럼 필드 밸류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로그성 데이터에 유리하고요.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그 메시지를 큐에다가 계속해서
넣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로 컨슈머가 이것들을 하나씩 빼가는 방식으로 그 스트림스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트림스 객체는 두 가지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림스 객체, 데이터 자체를 쌓아주는 그런 큐 객체 하나와 그 스트림스 객체에서 쌓여진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 컨슈머 객체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생성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트림스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네, 프리픽스가 x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스트림스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add하고 key id 그리고 필드 스트링 그런 식으로 그 넣게 되면은 그 하나의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id를 넣을 때 id를 임의의 숫자로 넣을 수 있는데 별표를 넣게 되면은 현재 유니크 타임 스탬프 그리고 하이픈하고 뒤에 그 시퀀스 넘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니크 타임 스탬프일 때는 시퀀스 넘버가 하나씩 늘어나서 최대 4바이트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동작이 똑같은 밀리세컨드에 동일한 데이터를 20억 개, 40억 개까지 보장하는 거죠. 네, 거의 충돌할 일이 없는 유니크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일렬로 이렇게 정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5개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xrange라는 명령으로 이 테스트란 키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를 전체적으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5개의 멤버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컨슈머 객체 그룹을 생성해 봤는데요. 그 x 그룹 create라는 명령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 메인이 되는 그 스트림스 객체의 데이터 키와 그 다음에 컨슈머 객체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생성이 되는데, 뒤에 있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부터 시작할 거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0을 넣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키가 가지고 그 스트림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읽어오게 되고요. 달러를 넣게 되면은 이전에 어떤 데이터가 쌓였는지 난 모르겠고 지금부터 받는 데이터만 가져올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컨슈머 그룹 크리에이트를 한 이후에부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그 MK 스트림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림 데이터 객체가 없으면, 키가 없으면 에러가 나게 되는데, 없을 때 자동으로 생성해 달라는 그런 예약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쌓아서 실제로 뽑아보는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xread 그룹이라는 명령으로 그걸 할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커서예요. 그래서 10개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고 그 상태에서 그 커서가 첫 번째에 있는데요. 네, xread 그룹하고 컨슈머 객체를 지정해주고 컨슈머 객체에 어떤 컨슈머가 가져갈 건지에 대한 값을 지정해준 전 A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A와 B가 리턴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B가 C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은 D를 A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그 데이터를 각각이 가져갔는데요. 네, 가져간 다음에는 expanding이라는 명령으로 지금 이 스트림 데이터가 컨슈머 그룹 1에서 몇 개를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총 4개, 출력 결과를 보면 총 4개를 가져갔고, 시작하는 아이디, 끝나는 아이디와 함께 밑에 각 그룹이 가져간 개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B, D는 A가 가져갔고, C는 B가 가져갔, 그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가져갔으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를 가져간 상태에서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리했다고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exec라는 걸로 이 데이터가 지금 처리가 됐다는 걸 데이터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exec에 저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러면 첫 번째 멤버가 처리가 됐다는 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expanding으로 확인을 해보면 A 객체 가져간 3개 중에 하나가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서버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가져가기만 하고 처리가 안 되는 이슈도 있을 텐데요. 그건 엑스클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아이디를 5,000 밀리세컨드만큼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A가 다시 가져가라는 이런 명령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컨슈머 C의 소유자가 A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다시 물론 에크로 다시 이렇게 명령을 처리가 됐다라고 보내줘야 펜딩 리스트에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계속 늘어날 수만 없으니까 엑스트림이라는 명령으로 맥스렌을 지정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삭제를 해서 최근 것만 남겨놓게 됩니다. 다만 테스트할 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10개의 멤버를 제가 가지고 있고 8개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때도 8개로 계속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20개, 50개 막 늘어나도 안 되고 결국은 108개를 넘어서 109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게 8개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스레숄드 값이 있어서 그 값 이하면은 차이가 100개 미만으로 나게 되면은 맥스렌으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크게 이슈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스트림스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기본적인 MQ 기능의 구현체라고 보면 돼요. 일단 간단한 의도로 쓰기엔 적절한데 좀 민감성이 높은 정보를 다루기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결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소실되면 안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처리가 된 것들만 삭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소실될 위험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인터페이스도 보면 조금씩 부족한 게 보여서 아직은 지금 테스트 방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티셋 명령이 추가됐는데요. 네, 소티셋에서는 그냥 범위만 알아올 수 있지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져와서 삭제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꼭 필요했던 함수인데요. 그 함수가 이번에 추가됐고, B가 붙은 블러킹 함수는 키가 있으면은 값이 있으면은 Z팝이랑 동일한데, 값이 없으면 블러킹 상태로 타임아웃만큼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Z팝 민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루아로 하나씩 구현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루아로 이런 식으로 Z레인지로 제일 위에 있는 멤버를 가져온 멤버를 일단 소티셋에서 삭제하고 얻었던 멤버를 다시 리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루아로 하나씩 구현하기엔 너무 좀 쉽지 않겠죠? 네. 네, 실제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네, Z헤드로 소티셋에 스코어 키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됐고, A는 10이니까 Z팝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Z팝 맥스 같은 경우에는 E와 D가 이렇게 리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0부터는 레디스 CLI에서 클러스터를 지원했어요. 기존에는 클러스터 명령을 하려면 루비 패키지를 써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좀 했어야 됐었는데 5.0부터는 레디스 자체에서 클러스터 명령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클러스터를 잠깐 구성하고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일단 레디스 클러스터 슬롯이 뭔지부터 잠깐 보면요. 네, 레디스 클러스터 슬롯은 키 헬스 값을 사용해서 슬롯에 대응하는 그런 각 슬롯에 대응해서 클러스터 객체를 가리키는 방식을 말하는데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키 A라는 게 있으면 A를 CR76 알고리즘으로 해싱했을 때 134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은 134라는 값이 어떤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 있기 때문에 A란 값은 두 번째 클러스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B라는 키는 이제 2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클러스터, C는 두 번째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각 키를 해싱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각 클러스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A란 키를 가져오는 부분을 잠깐 도식으로 살펴보면요.
A라는 키를 가져왔을 때 키를 일단 키의 해시 값을 알아와야 어느 클러스터에 보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키를 해싱해 주고요. 해싱한 키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어떤 그 클러스터가 이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클러스터에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 보내게 되고 그 클러스터에서는 그 명령을 받아서 리턴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그 클러스터 슬롯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시연을 전에 일단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 CR16이 그 16,384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러스터를 한번 구성할 때마다 매번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 데이터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슬롯만 이동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연을 하기엔 좀 부적절해서 최대 슬롯을 좀 수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레디스를 그 원본 5.0.2를 가져왔고요. 레디스 내에서 그 GitHub에서 가져왔고 그래서 딱 파일 3개를 고쳤는데요. 클러스터 헤더 파일에 있는 클러스터 최고 맥스 그러니까 클러스터 슬롯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C 파일에 있는 해시 펑션에 있는 저런 3FF로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그 연동되게 값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dis.cli에 있는 그 클러스터 매니저 슬롯도 변경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해시 함수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수정한 다음에 메이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처음에 메이크를 돌리면 모든 게 컴파일 되기 때문에 좀 느리고 로우가 엄청 많은데 그 3개만 딱 수정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딱 레디스 서버랑 레디스 클라이언트랑 이런 것저것 다 잘 나와서 이걸 가지고 메이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 오래 걸리긴 하지만 테스트 다 성공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레디스 서버 256개의 슬롯을 가진 레디스 서버를 준비해봤고요. 그걸로 일단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연할 때 쓰는 그 컴피그 파일은 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이게 포트만 바뀐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처럼 레디스 서버를 3개를 띄워줍니다. 이번엔 3개를 띄워야겠죠. 7001번과 7002번, 7003번을 를 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디스 CLI라는 클러스터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으로 그 3개의 포트, 3개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원래 이렇게 그 웨이팅 더 클러스터 투 조인 나올 때 이 점이 엄청나게 많이 지키거든요. 근데 256개를 해놨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 슬롯도 지금 256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레디스 CLI를 클러스터 모드로 접속을 해서 명령을 실행해 본 건데요. 그 set a라는 그 명령을 날렸을 때 a의 해시 값이 135기 때문에 7002번인 두 번째 클러스터로 리다이렉트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결도 다시 7002번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했을 때는 3번으로 그 C라는 값을 넣었을 때는 동일하게 7003번이기 때문에 3번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get도 동일하고요. 네,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해봤는데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7004번 그 인스턴스 서버를 하나 더 띄웠고요. 그런 다음에 기존의 3개로 클러스터링 구성되어 있는 거에 클러스터 애드 노드라는 명령으로 7004번을 그 7001번에 1번 클러스터에 애드 시켜라라는 명령을 날려서 이제 애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7004번이 지금 현재 애드된 상태이고요. 다만 할당받은 슬롯이 없기 때문에 슬롯도 연계, 가지고 있는 키도 연계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슬롯의 재분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클러스터 리샤드라는 명령이 일단 있고요. 거기서 클러스터에 지금 현재 몇 개의 슬롯을 이
몇 개 슬롯 할당할 건지를 물어본 거고요. 저는 50개를 했습니다. 50개만 할당하고 여기는 이걸 받을 노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F8로 시작하는 7004번 이 노드를 복사해서 아이디를 붙여넣었고요. 네, 어떤 노드에서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노드에서 가져올지는 올로 하면은 전체에서 조금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50개의 노드가 각 노드에서 이렇게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노드 개수를 제가 직접 임의로 이렇게 개수를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스라는 명령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리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웨이트를 기준으로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웨이트를 넣게 되고 뒤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에 대한 그 클러스터 웨이트를 1로 넣게 되면은 네, 토탈 웨이트를 원래 기본값이 1이고요. 토탈 웨이트가 지금 4잖아요. 이걸 만약에 0.5로 넣게 되면은 다른 노드보다 50%의 감소된 슬롯을 가지고 있는 그 개수가 되고요. 지금 1로 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개수의 슬롯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클러스 체크로 잠깐 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전체 노드가 지금 64개의 슬롯으로 이렇게 잘 분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슬롯이 분배되면서 그 슬롯 내에 있는 키들도 이렇게 재분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레디스 클러스터를 추가할 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레디스 모듈을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때 부분인데요. 네, 일단 클러스터 모드로 접속을 하고요. 모듈은 이미 불러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랑 B 값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setBigger 함수로 네,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get A를 하고 get B를 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그 B의 값이 설정되지 않았죠. 조금 더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명령을 클러스터 상태일 때는 명령 바로 뒤에 있는 키를 기준으로 이 명령이 실행될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 setBigger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가 A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이 명령은 A가 있는 클러스터에서 실행될 거야를 보장하게 되고 A가 있는 클러스터에서 찾아봤더니 B 값이 없잖아요. B 값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실제로는 그 7003번에 있으니까요. 7002번에 그 들어가서 키스를 해보면은 분명히 7002번에는 A와 B가 있지만 B를 얻어보면은 B는 다시 7003번에 있는 값을 얻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7002번에 접속해서 get B를 한다 해도 어차피 클러스터 상태이기 때문에 B의 값에 대한 해시 값으로 그 어떤 이 명령이 어디에 실행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그 실제로 7002번에 있는 B 값은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어올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 상태에서 모듈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모듈에서는 여러 클래스에 접근된 분산된 키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보장하는 그런 키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 그 싱글 레시스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듈 명령 첫 번째 키를 고정해서 사용해 주거나 아니면 그 설정 파일에서 이렇게 특정 그 정규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키를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 프레딕시라던가 그 프레딕시는 그 레이스 로드 밸런서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 레디스 프레딕시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원래 이것까지 연결해서 전반적인 코드 구성이나 그런 것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25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도 빌드에서 막 해시 함수 바꾸고 그러기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얘도 CRC16 알고리즘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 키가 어느 클러스터에 저장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 말고도 노드.j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디스 모듈 중에 IO 레디스라는 게 있는데 IO 레디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시 테이블을 별도로 이렇게 사용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를 크게 알아봤는데요. 4.0에서는 모듈 시스템, 언링크 정도를 크게 알아봤고요. 5.0에서는 스트림스 객체에 대한 추가와 CLI 클러스터 지원들을 알아봤고 레이스 클러스터는 작동 원리랑 실제 구성에 대한 시연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건 끝났고요. Q&A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슬라이드 쉐어 같은 데다가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오늘 내로 한번 올려볼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인 레디스 최대 QPS랑 클러스터 모드일 때 클러스터 모드일 때는 QPS가 증가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클러스터의 각 명령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면 당연히 QPS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하나의 노드의 처리 속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다른 질문이 따로 없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슬라이드 쉐어에 제 이메일도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거기로 개인 메일로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